그 일부 그 편의점주 선생님들이 기자회견에서는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초점이 조금 그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제도하고 최저임금 자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을하고 을끼리, 을하고 병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영세 자영업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된 여러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또 해설해 주실 전문가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일단 이제 본사 가맹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늘 구조적인 부담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금 두 분 이제 말씀 잘 들어보았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일면 편의점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지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우리 그 대표님들도 저희가 2013년, 14년도에 그 편의점주들이 자살하고 그 과도한 위약금이라든지 본사가 뭐 폭일차는 문제 때문에 같이 투쟁을 해오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때 본사와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같이 공동 대응도 하셨던 분들이군요. 특히 이제 편의점 가맹점주 분들하고는 지금도 뭐 민변 참여인데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인연을 계속 맺고 함께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건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들의 총 매출이 매달 한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물품 대가를 떼고 나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 지금 편의점주들의 대부분 타입이 본사가 30에서 35% 로얄티를 떼가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떼가는 게 본사 로얄티입니다. 1,5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인건비는 실제로 그 중에서 한 4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29% 안팎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얄티가 훨씬 문제라는 게 확 느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입니다. 대략요. 이게 11.5% 안팎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요. 신용카드사들이 뭐 와서 뭐 노동해 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시스템만 일부 연결해 준 건데 그게 대략 5,500만 원을 그 매출에 대해서 수료 2.5%를 감안하면요. 재벌 대기업은 또 0.7%만 받으면서 중소상공인한테 2.5% 대형마트에는 이제 싸게 받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137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또 한 10% 되지 않습니까? 저기 올 매출 1,500만 원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결국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이제 만약에 알바 2명을 썼다고 했을 때 편의점에서 22만 원씩 44만 원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은요. 자기도 최저임금 못 받는 편의점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 계시죠. 그건 사실인데 자, 만약에 본사가 로얄티를 30에서 35%를 떼가는 것을 20%로 또는 15%로 절반 정도만 인하가 돼도 일면 올 매출 사정은 확 좋아지겠네요. 올 매출 1,000만 원인 편의점으로 치면 300만 원을 떼가던 것을 1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절반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럼 150만 원이 편의점주에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44만 원 올려주고 나머지 110만 원을 본인가 보통 이제 부부나 가족이 많이 하시니까요. 가족 노동을 이렇게 되고 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야말로 정말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뭐 박원순 시장님,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다 경남페이, 경기페이, 뭐 서울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를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137만 원이 없어지거나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60만 원만 나왔다고 쳐도 나머지 70만 원 정도 가맹점주에게 떨어지면요. 그걸로 44만 원 올려주고 본인도 지금 30만 원 소득이 더 늘어나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상정한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론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도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지금 어저께 우리 그 일부 그 편의점주 선생님들이 기자회견에서는 그 심경은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초점이 조금 그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실제로
그분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로얄티 30, 35%, 임대료 200만 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아까 성인재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자기들한테 치고 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매출만 높이 잡히는데 그게 다 신용카드로 결제되니까. 예, 그 편의점 점주시죠. 예, 그 가맹점 수수료만 많이 난다. 아까 그 점을 잘 지적해 주셨어요. 예. 성인재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 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이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분에 지불 능력이 문제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번째 그 인터뷰 하셨던 우리 제빵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빵집 하시는 분이죠. 예. 그 3조 원의 고용안정 일자리 안정자금 다 신청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범 선생님께서 약간 보완이 필요된 일부 그런 것들을 보완을 맹렬하게 주장한다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은 초점은 최저임금 제도하고 최저임금 자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을하고 을끼리 을하고 병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분들 안타깝습니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에 떼주는 몫이 30에서 35%, 인건비 한 29%, 임대료 11.5%. 카드 가맹 수수료도 상당히 나가고 물론 종합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와중에 최저임금은 어쨌든 정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확 올라버리니까 좀 뭐랄까 분노랄까 억울함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그래서 받거든요. 그 지점은 제가 두 가지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방희범 선생님 잘 지적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본사의 압도적인 슈퍼갑이 이치해서 또 신용카드사도 다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임대료는 이른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아직 국회에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5년밖에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가맹사업법에서는 10년을 보호해 주는데 상가임대차법은 5년밖에 안 돼서 법끼리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은 해야지 본전 뽑는다고 가맹사업에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법에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잘 안 고쳐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속상하고 거기가 크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에 대한 지적은 의미가 많습니다. 자, 4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 선에서 살고 있고 900만 명 안팎의 우리 국민들이 월급 200만 원이 안 되는 조건에서 월급이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처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가 비싼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200만 원 벌고 들어도 금방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란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요. 그런 조건에서 정부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이 구조적 경제민주화 조치를 강력하게 동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지적은 타당한 것이죠. 지금 질문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2188번님께서 카드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전해주셨는데 알바 시간을 줄여도 시급이 오르면 타산이 안 맞아서 알바 다 해고하고 아내와 둘이서 맞교대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담배세, 주류세를 대신 받아주는데 왜 거기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편의점주 선생님들 제가 많이 응원해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도 있고 보면 요즘에는 뭐 공과급 수남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안내 같은 것도 많이 택배도 해주시잖아요.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치안센터나 소방서 못지않은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밤에 밤길 어두울 때도 또 방범의 역할도 일부 하는 거로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요. 편의점 업계에서 낸 자료도 봤는데 자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 그 가맹점주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연합회 이재강 회장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전국에 3,300개나 되거든요. 최근에 그 제빵 기사님들을 그 직접 고용해가지고 상생에 이제 모범으로 꼽혔던 곳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 매출이 한 5천만 원 안팎이 나온대요. 그럼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거기서 벌써 신용카드 가맹수로만 평균 올 110만 원이 나간답니다. 근데 알바생 두 분을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럼 110만 원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44만 원 월급 오른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157만 원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없어지면 대폭 줄여도 딱 봐도 계산이 또 나오잖아요. 가맹점주도 일부 더 가져가고 올려주는 분이 충분히 상세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정부가 지자체가 빨리 힘을 합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은 올해 안에 서울페이 만들어가지고 공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원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겠다고 지금 공언했어요. 저는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예를 들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인데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속도 조절하겠다는 뜻을 상당히 좀 저는 명확히 예를 들면 밝히고 인상률에 있던데. 대해서는 일부 조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어쨌든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김동국 중장관 더 일관되게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지금처럼 많이 못 받게 하는 그 이른바 그 특별한 서울페이, 대책을 경남페이, 경기페이를 빨리 도입하겠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지금 금융위가 소극적인 거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아직도 신용카드 재벌 회사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건 지적을 안 하면서 최저임금 탓을 또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최저임금은 사실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거냐. 월급 157만 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그러세요. 정말. 자, 제가 반론에 해당하는 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85번 그리고 7778번 쓰시는 분. 서로 힘들 때 조금씩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다닐 땐 최저시급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퇴직해서 자영업자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지 않는 건가요? 편의점 체인점끼리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 매출이 줄었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진걸 대표님에 대한 반론은 아니고 이 과당 경쟁 문제를 또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시고 계신데 그것도 보니까 공정에서 나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지금 제가 가불 문제 저희들이 투쟁할 때 편의점이 3, 4만 개였거든요. 2013년도에. 근데 지금 어제 우리 편의점주들께서도 7만 점포가 뭐 휴업하면서까지 호소를 하셨잖아요. 동맹 휴업 2배로 늘어났다는 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편의점 개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폭증했군요. 저희가 투쟁을 해서 만들어낸 거리 제한 조항이 250m 조항인데 근데 그건 동일 브랜드일 때만 그러니까 동일 브랜드만 됩니다. 근데 편의점은 브랜드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갈 수 있는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얼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일 업종이라면 250m 제한을 같이 적용해 준 대로 제도 개선이 된다면 편의점주들의 생존이 훨씬 도모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임금이 오르기를 바랐는데 또 자영업자 되니까 그걸 반대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래서 의가 병들이 서로 연대할 생각을 해라는 이제 취지이신 것 같은데 실제 최저임금만 먹고 사는 분들이 400만 명인데 지금 최저임금에 지금 상여금하고 복지후생비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바뀌죠. 최저임금이 인상을 해도 효과를 보는 노동자들이 올해는 400만 명, 내년엔 지금 3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봐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렇다면 각각 을과 병끼리 싸울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아주 좀 종합적으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 속도에 대해서 재원해 주실 만한 얘기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속도 조절은 당연히 일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월급 157만 원으로 먹고 사는 건 한국에서 불가능한 정도니까 오르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 같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해주되 방금 말씀드린 그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나 편의점의 가당 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걸 옵션으로 이렇게 그런 조치들 반드시 동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얄티,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다음에 거리 제한 이 네 문제만 일부씩 해결돼도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분 감당 가능한 사회가 됩니다. 속도 조절은 하더라도 총론에는 우리가 계속 그 방향으로 좀 합의를 해가자.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